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고영철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 잠깐 드리면 강의는 올해 20년 차예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18년 했고요. 음, 양재고는 사실 대치동에 조금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넘어오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서초구 쪽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반포하고 서초하고 아마 그쪽 학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재 인원은 생각보다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올해 2학년도 있고 이제 1학년은 저희 반에는 배정받은 학생은 없는데 2학년에는 양재고 2명 있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 동네 뭐 단대부고 이렇게 영동 뭐 이 정도 인원으로 애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오지는 않아요. 예. 음, 그러니까 양재반은 그러니까 연합반 쪽에서 그냥 흡수가 되고 따로 뭐 단대부고처럼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면 아예 단대부고처럼 따로 반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음 1학년 내신이 모의고사 문제들이 1학년 모의고사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안 냈었는데 한 그 뒤로 지금 한 5, 6년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점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아져요. 안 내던 학교들도 내기 시작하고 원래 잘 내는 학교들은 옛날부터 많이 냈고요. 근데 양재는 여기에 빠졌는데 양재는 이게 넣는 건지 안 넣는 건지 그냥 어쩌다가 한 문제 정도? 예.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중요하다고 하긴 하지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들어올까 말까 그래요. 항상 시험 보면. 그러니까 심한 학교들은 개포랑 경기 막 이런 학교들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거의 한 네다섯 개씩 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어차피 내든 안 내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3점짜리랑 4점짜리 쉬운 문제들은 그냥 내봤자 어차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맞추는 문제들인데 어려운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도 어려운 문제들 뒤에 29번, 30번 그런 문제들을 세네 개씩 내버리는 학교들이 있고 양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양재는 그냥 나와도 한참 전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그냥 조금 바뀐 거 정도? 그냥 문제집에도 있고 교재에도 있고 거의 그런 문제들 수준으로 넘어가서 예. 그렇게 모의고사를 신경 쓸 학교는 아니에요. 1학년은. 근데 2학년은 또 달라요. 2학년은 어느 학교든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좀 많이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1학년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2학년 때면 모의고사 문제 좀 많이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재가 보통 일지망 써서 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저 학생도 있는데 일지망 써서 됐어? 오케이. 네. 네. 일지망 안 쓰면 딴 데 어디 쓰고 양재 떨어지나요? 서초? 아니면 숙명 쓰고 상문 쓰고 예.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양재도 있고 옆에 학교가 서초가 제일 가깝나요? 그리고 언남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반 친구는 중대 쓰고 이지망 풍문 썼는데 언남 떨어졌더라고요. 예, 언남은 또 강제 배정되고 뭐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잠실 쪽에서는 잠일고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여고 쓰고 영동 쓰고 강제 배정 받아서 잠일고 가고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양재는 인원수가 1학년이 지금 290명 정도 됐었는데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올해는 얼마 정도 되나요? 뭐 아직 확인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1, 2, 3학년 지금 봤을 때 이제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인원수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숙명 같은 경우도 예전에 경기여고 숙명 기본적으로 550명씩 있었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 한 300명대로 내려왔다가 지금 400 다시 찍었거든요. 근데 요 학년이 위에 학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거예요. 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더 적을 거고 한 그럼 양재 한 270명 정도?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작년 기준에 290 몇 명이었거든요. 1학기 성적 이렇게 1학기 등수를 쭉 보니까 290 몇 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양재는 시험은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소스를 많이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시험지를 보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애들은 등급 컷은 쭉 올라가 있고 그런 학교 시험지는
시험지 소스를 다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부교재로 주든 뭐로 프린트로 주든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변형해서 내면 애들이 학원 가서 훈련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주고 부교재도 뭐 올림포스면 올림포스 부교재도 그러니까 변형해서 연습시키고 계속 그러는데 양재는 똑같은 난이도처럼 보이거든요, 선생님한테.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는데 애들한테는 더 어려워 보이는 게 소스 자체를 안 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부교재라고 주는데도 그냥 학교 교과서 뭐 자료 정도, 교과서 그 교사용 자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학교 부교재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 준비하고 가서 맨땅에 보는 느낌이라서. 예. 그러니까 숙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숙명은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 최근 한 4, 5년 모의고사 프린트 다 만들어 주고 거기서 딱 변형해서 내니까 그냥 애들 그 문제들 잘 풀고 변형한 것들 몇 개 연습하다 보면 좀 바뀌어도 애들이 잘 풀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 그냥 쭉 올라가면서 한 개 틀리는 것마다 등급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는데 양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반 학생 양재 2명인데 한 명은 제가 겨울방학 때 지금 받은 거고 한 명은 제가 중3 겨울방학 때부터 1년을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성적이 계속 4, 3, 4, 3 하다가 마지막 시험에는 2등급 찍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반 두 반 있는데 두 반 아랫반에서 거의 꼴찌예요. 죄송하지만 다른 학교 4등급, 5등급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요. 숙명, 은광 이런 애들하고 단대 이런 애들 4등급, 5등급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데 딴 애들은 그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학교 가서 4등급, 5등급 나오는데 양재는 2를 찍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적은 내신 관리하는 데는 조금 유리하기는 해요. 애들이 아무래도 대치동 요 한복판보다는 조금씩 떨어지고 경기 오고 가면 조금 더 떨어지고요. 그래도 숙명하고 단대, 중대 이렇게 요 안쪽이 세고 하나씩 하나씩 갈 때마다 개포 내려가면서 조금씩 애들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어느 학교 가도 1등급의 절반은 북박이에요. 그냥 잘하는 애들 어디 가도 있어요. 어디 가도 그거는. 예, 근데 그 1등급 후반부터 한 3등급, 4등급까지의 그 인원들이 다른 학교보다는 좀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반에 이름 그 친구는 2등급을 딱 찍었다라는 걸 봤을 때 잠깐만 이상하다. 왜냐면 2등급이 나올 수 없는 실력이거든요. 저는 알잖아요. 1년을 가르쳤으니까. 딴 학교에서는 절대 2자를 못 찍는데 양재니까 2가 가능하구나. 네. 그러니까 시험 딱 끝나고 성적표 나왔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카톡으로 한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444가 찍다가 갑자기 2를 빡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카톡 딱 받는 순간 성적표 나왔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2등급 딱 찍고 아마 2학년 때는 계속 한 번 찍기 시작하면 그 성적 가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만큼 해보니까 나오는구나. 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4, 3 한 번 찍을 뻔 하다가 4, 3 이렇게 하고 4 계속 찍다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찍으면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2학년 가서는 1학년 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2학년부터는 포기하는 애들도 많아지고 1학년 그 베이스가 안 되면 2학년 수원을 들어도 수투를 들어도 계속 뻥크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공부에는 때가 있는 거고 시간이 있는 거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 인생을 살아오면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걸 옆에서 계속 들어도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진짜 1학년 끝나고 나서 2학년 딱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학교 등급은 정해져 있어요. 4등급, 5등급 나오는 애들은 1학년 끝나고 4등급, 5등급으로 마무리 지은 애들은 2학년 올라가도 못 올라와요. 절대. 그 1년 동안 했던 그게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만 바짝하면은 수능 잘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수학 상하가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고 수원 수투가 미적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학 특강도 이제 지금 2학년 애들 수원 이렇게 하고 수투 하고 있는데 수원 수투가 막히는 게 아니라 수상하가 막혀요, 애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1년 일단 잘 보내야 2학년, 3학년까지 잘 가는 거고 진짜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학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중2, 중3은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예. 그리고 고1 남은 거 고1 1년 동안 잘 지내면 진짜 2학년, 3학년은 그대로 가는데 고1을 날려버리는 순간 자기가 겨울방학쯤 되면 하고 싶거든요.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고1에서 고2 학년이 바뀌면 공부를 좀 해요. 학원 끊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진짜 안 하는 애들도 학원 끊어달라 그래요. 근데 학원 한 달 다니면 본인이 못 듣는다라는 걸 알아요. 아무리 쉬운 반을 가도 1년, 2년 동안 날렸던 걸 절대 한 달, 두 달 안에 그걸 커버를 못 해요. 본인은 하고 싶죠. 남들 대학 가고 자기도 대학 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절대 한 달, 두 달 사이에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 와요. 수학은. 다른 과목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수학은 절대 안 돼요. 한 달, 두 달에. 예. 남들 2년, 3년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선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에 황소에서 정석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수상을 처음 나가는 학년 반이. 근데 요 근래 4학년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저희 집 아들은 중2인데 중2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하니까 선행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가르쳐 보니까 가르치고 뭐 키워보고 가르쳐 보니까 자식은 일단 제 맘대로 안 되는 건 뭐 아시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는 애들은 많이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니까 선행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애들은 1등급 하는 1등급의 절반 정도 말고 대부분 애들은 진짜 재학년 재진도급 하는 게 제일 좋고, 선행은 하더라도 딱 한 학기만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어차피 선행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딱 세 번이네요. 2학년 여름방학까지. 왜냐면 2학년 겨울방학은 선행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미적으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딱 성적이 어느 정도 그냥 다음 학기 특강은 여름에는 그냥 수원 정도 들으시고, 이렇게 뭐 미적까지 나갔으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선행이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그냥 방학 때 특강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한 다음 학기 거 하나 정도 들으시고 그냥 그 다음 학기에 올인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애들한테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수상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선행 하나 더 하냐 안 하냐는 이제 애들마다 좀 다른 거고, 애들 힘들면 선행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또 선행 안 하고 학원 안 보내면 집에서 자니까 11시 12시까지 그렇죠, 뭐 똑같죠 뭐. 예, 그래서 일단 선행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은 그냥 방학 때만 특강들 하나 정도 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학기에 무조건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시험은 약간 난이도 자체는 있어요. 네, 확실히 그냥 애들한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스를 안 주고 내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고 이것저것 나오는 느낌인데, 유형별로 단원별로 그냥 정형적인 문제들은 맞아요. 근데 워낙 수학이 양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다 못 보고 다 훈련 못 하고 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권은 그렇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1등 근데 어디 가도 1등급은 진짜 잘해요. 양재를 가든 언남을 가든 저 뒤에 세종을 가든, 예, 1등급은 의대 가요. 1등급의 절반 정도는 수시로도 가고.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경기여고 썼다 떨어지고 3년 전에 세종으로 강제 배정 받았어요. 그래서 학원 와가지고 울더라고요, 여학생이. 근데 그 친구 카드의대 이번에 수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걔가 경기 오고 가도 카드의대 갔을 거고, 세종 떨어져도 카드의대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 진짜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 혼자서 딸 애들 다 경기 오고 갔는데 혼자서 세종 떨어졌다고. 세종 분위기 안 좋거든요. 남녀 공학인데다가. 예. 그러니까 양재도 남녀 공학이긴 하지만 세종은 좀 더 좀 그런 분위기라서. 예. 그리고 문항수는 약간 많아요. 23문제 정도면 많은 편이에요. 앞에 오전에 은광여고 했는데 은광여고는 2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세 문제 차이가 별로 안 돼 보이지만 뒤에 어려운 세 문제는 거의 한 10분, 15분 이상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 보통 21문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20문제 정도는 좀 적은 편이고 얘는 23문제라서 많은 축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3문제, 객관식 20문제인데 시간도 약간 많이 모자르고 그런 편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어느 반을 가셔도 그러니까 뭐 학교 대비는 그러니까 학교 부교재가 있으면 변형 문제도 주고 일반적인 그냥 연합반에 있으면서 수업하는 데는 양재는 무리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단대처럼 막 이상한 시험 범위도 아니고 예. 숙명처럼 모의고사 변형만 잔뜩 내는 그런 학교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반에서 적절하게 수업하시면 되고 보통 그 성비 설명회를 할 때 전날 밤에 설명회 할 때 오늘은 포인트를 뭘 둬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어제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중학교 때도 어쨌든 옮기셨단 말이에요. 수학 학원을 중학교 3년 내내 똑같은 학원을 다니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렇죠? 있으신가요? 예, 근데 그런 분도 계시는데 보통 많이 움직여요. 고등학교는 더 심해요. 내신 딱 보고 난 다음에 성적 안 나오면 바로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1년에 진짜 재수 없으면 4번을 움직일 거예요. 시험 보고 망하고 시험 보고 망하고 망하고 그러면 계속 1년 내내 그리고 성적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학원을 다니실 때 여기를 다니시든 시대인재를 다니시든 두각을 다니시든 다원을 다니시든 최소한 6개월은 다니셔야 돼요. 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레벨에 맞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 레벨이 안 맞는다. 그러면 본인도 알아요. 그럼 바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레벨은 맞는데 선생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레벨하고 선생님 취향 어느 정도 맞춰서 최소한 6개월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움직이는 애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체정에서 1년, 2년, 3년 그러니까 1, 2, 3학년 쭉 같이 이렇게 해오는데 3년을 내내 같이 하는 애들도 있고 큰 학원일수록 유동은 더 심해요. 시험 한번 보고 나면 애들 한 몇 명 들어오고 그럼 시험 망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시험을 잘 봤는데 중간고사 잘 봤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학원을 옮길 리가 없잖아요. 그쵸? 본인이 1등급, 2등급 자기가 원하는 등급이 나왔는데 학원을 특별한 일이 있는 없는 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시험을 보고 학원을 바꾸는데 그러고 오면 얘 한두 달 지나서 또 한 번 또 시험 보고 그리고 또 나가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도는 애들은 계속 돌고 잘하는 애들은 계속 붙박이에요. 반들이 보다 보면. 예. 그러니까 좀 그것만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학원을 어느 정도 맞춰서 레벨 맞춰서 선생님 어느 정도 정하시고 난 다음에는 최소 6개월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 흐름도 있고 한 선생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듣다가 여기서 듣다가 그러니까 진짜 최악은 시험 보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중간고사 끝나고 개강했는데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애들이에요. 벌써 2주면 시험 범위의 40%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한 번 듣다가 또 이상하고 안 맞고 또 들어오고 여기서 시험 대비해야 되는데 앞에 또 다 날려먹고 있어요. 방학 시작했는데 방학 특강들 수업들 거의 대부분 1월 첫째 주에 시작하잖아요. 1월 15일에 기어 들어오는 고2도 있어요. 앞에 교회 수련회 가고 놀러 가고 먼 일 때문에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절대. 그러니까 옮기는 타이밍은 정확하게 개강하는 타이밍에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 일주일이라도 늦으면 이게 일주일처럼 보이지만 2번 수업처럼 보이지만 애들은 한 번 한 번 수업에 정말 실력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시험 보고 시험 보는 사이에 수업 많이 해봤자 10번이거든요. 방학 때도 뭐 2달 지금 방학 2달 동안 진짜 수업 많이 해봤자 16번인데 한 책 한 권을 16번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2-3번을 날려버리면 거의 5분의 1을 날려버리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면 뒤쪽엔 들어와도 계속 헤매요. 2달 동안 계속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발 중간에 들어오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딱 개강하는 시점에 들어오고 첫 타임 딱 들었을 때 아니다 나가는 애는 차라리 현명한 거예요. 왜냐면 따라가면 바로 그 다음 시간에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까지 좀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뭐 얘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본기고 만약에 저희 반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수업의 차이는 여기 대치동에 수업 못하는 사람 없어요. 대치동에서 수업 못하면 이미 쫓겨나요. 딴 데로 가야 돼요. 예. 근데 기본기 당연히 기본기는 깔고 저는 좀 빨리 푸는 걸 되게 원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놓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개념과 성질을 정확하게 알면 10줄짜리가 한 줄이 되는 문제들이 수학에는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특화시켜서 애들을 풀려. 그래야 학교 시험 볼 때 빠르게 시험 문제들 빠르게 풀고 못 봤던 거 그거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쭉 열심히 그러니까 평소에 빠르게 훈련해 놓고 진짜 처음 봤던 거 못 봤던 거 한 두세 문제들을 고민해야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앞에 부분들을 애들이 좀 많이 약하니까 성적들이 4등급, 5등급으로 내려오는 거고 1, 2, 4, 1, 2등급은 그렇진 않고요. 앞에 있는 거 훈련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승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반은 두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학년에 항상 두 반 운영하는데 월급반은 1등급이 목표고 애들 등급은 1, 2, 3등급 정도 될 거예요. 항상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1, 2, 3등급 하는 애들을 이쪽 반에다 놓고 그다음에 수토반은 학교 시험 보면 한 4등급, 5등급 되는 얘네들은 3등급이 목표고요. 3등급 뚫기가 진짜 어려워요. 4등급, 5등급은. 3등급 뚫어버리면 1등급 후반이 보여요. 네. 그리고 요 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정규반인데 토요일 날 아침에 수업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제가 잡아놔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요일 날 오후 수업이었는데 아침에 자고 있어요, 애들이 다. 아침에 일찍 와서 공부하라고 불렀더니 자고 있어서 어머님들이 시간을 바꿔달라고 해주셔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수업하고 그러면 학원 깨워서 보낼 수 있잖아요. 아침에 자고 있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 5시까지 제가 수업을 하고요. 특별한 거는 뭐 그냥 다른 선생님들 시스템들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 관리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대치동 뭐 어디를 가시든 비슷비슷할 거고 일단 저는 학원에 계속 조교 안 쓰고 제 클리닉 시간 그냥 제가 다 하고요. 저희 반 뭐 인원 많아봤자 15명에서 20명 사이예요. 저는 대형 강의는 아니고요. 그렇게 큰 강의는 아니라서 그냥 애들 하나하나 다 제가 관리하는 케이스라서 그냥 주말에도 1시부터 5시까지 나와 있고 그냥 모든 집에 안 있고 나와 있어요. 집에 있으면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애들 와서 공부시키고 그냥 그런 케이스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 옮길 때 제발 개강할 때 옮기세요. 그리고 중간에 옮기지 마시고. 예, 그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학원 너무 많이 바꾸지 마시고 1년에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 주세요. 한 학기는. 그래야 그리고 한 학기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방학할 때 바로 옮기시고요. 딱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시냐고 감사했습니다. 예.